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 좀 하면서 차분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오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보면 이제 특히 요즘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오전 생각과 오후 생각이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전달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게 되는데 어제장에 이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 거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제 문자반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들어갈 거라고 오전에 문자 안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갭상승이 너무 커요. 지수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어제 TV에서도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생각을 한 게 3800에서 4100 박스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아마 요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이거는 야간 선물 봤더니 야간 선물이 15P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4100으로 아예 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4100 정도로 출발 예상.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별로 뭔가를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박스의 상단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살 생각은 없고 좀 상황 봐가면서 오후에 뭐 좀 타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시가부터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음전까지도 됐습니다.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어제 아마 이런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어제 오전에 아마 이 방송을 할 때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유튜브까지 좀 연계를 하면서 3950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이하로 가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봤거든요, 어제. 그래서 괌에 도달하고 투매할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3860 포인트 부근까지 가지 않았나요?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가니까 제 입장에서도 와 이게 100포인트잖아요. 너무 많이 빼는데 좀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국은 4천에 맞춰 놓더라고요. 그래서 긴 밑꼬리가 나오고 어제 또 미시장 강하게 올라오면서 4100으로 아예. 그러니까 지금 한 300포인트 내외가 300포인트 내외가 순식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 300에서 400포인트가 오르락 내리락 정신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장 뷰는요. 제가 보는 시장 뷰는 결론은 저는 일단은 박스를 예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뭐 수치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박스를 본다는 건 비추세 본다는 얘기고요. 비추세를 본다는 건 뭔가 시장이 변화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코스닥에서 코스닥이 가야 뭐 우리가 매매하기도 더 좋고 그리고 뭐 바램도 있고요. 사실은 코스닥이 간다라는 거는 바램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 큰 그림은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길게 나와서 단기로 어제 저점 이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3800은 어제 저점을 이탈한 레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잠깐만. 지금 제 얼굴로 나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누구 얘기 좀 해주시지.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네. 아이씨. 예, 제가, 미치겠네. 이 글자가 그래도 보여야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고,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800에서 4100 정도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이제 어제 TV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제 생각은 일단 이런데, 아침에 4100 출발할 것 같아서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일견 좀 당황하기도 했고, 야,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했다, 이거는. 빠져도 그렇고, 올라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쨌든, 어제 밑꼬리가 길게 나왔으니까, 단기로 어제 밑꼬리 자리 깨기는 그렇게 쉽진 또 않다. 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3800에 수렴하는 과정들은 한번 있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위로는 일단 4100은 기본 자리. 어제도 이건 얘기를 드린 게, 장이 추세가 깨지더라도 4100은 보고 올 거라는 얘기는 했을 거예요. 심지어 하루 만에 봐버렸네요. 오늘 4111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얘기는 했을 겁니다. 이제 어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환율 때문에 빠진다, 뭐 때문에 빠진다, 빠지는 속도가 문제다, 3800 깨질 것 같다, 이제 시장 끝났다, 아니, 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반대로 사야 된다, 뭐 해서 뭐 별의별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사실은, 결론은 저는 이제 비추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박스 비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근데 지수가 좀 또 많이 내려오네, 생각보다. 대장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시장과 비교했을 때, 선반영과 후반영이 뒤섞여서 난무하고 있다. 예, 고 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갔어요.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도 신고가, 샌디스크 신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 즉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다 신고가였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10만원 깨졌어요.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2% 올랐는데 아직 신고가는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이 하이닉스가 어제 9% 빠졌다 돌렸거든요. 거의 보합까지. 이 말은 뭡니까? 선반영이 좀 된 건가, 어제?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선반영은 지나봐야 아는 건데, 지금 막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이유는 변동성이 커서거든요. 변동성이 커서 선반영과 뭐 정시 후반영이 이제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과도기니까 신규 매수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은 해요. 저는 저도 지금 단기 종목들이 한 종목인가 빼고 다 팔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어요, 종목이 별로. 근데 이제 오늘은 아침부터 좀 매매를 하려고는 했는데 갭상승이 너무 커서 일단 보류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 이후에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뺐어요, 지금 벌써. 거래소도 지금 음전 직전. 거래소도 음전 직전이고. 한번 종목들 좀 볼게요. 지금 종목들이 아마 하락폭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급전직하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대한자선 이런 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이거 많이 올랐어요. 조정 좀 받을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달바글로벌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 올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제 실적 봤거든요? 이게 최근에 기관이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N자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실적이 쇼크예요. 이 정도면. 이건 이제 생각하기 차이지만 저는 쇼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화장품주를 실적 시즌 끝나고 좀 보려고 했던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도 더 안 좋더라고요. 실적이 보니까 얘가 166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영업이익이 계속 가이던스가 줄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30% 안 좋게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167억이라는 수치가. 그럼 저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2분기 때 실적 때문에 빠졌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알바글로벌이 2분기 때 실적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아니 작년 3분기보다는 좋았다. 막 뭐 서프라이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별로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실적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이게 안 좋은 거가 맞고 지금 계속 실적이 줄잖아요. 이거 4분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 물론 4분기가 성수기긴 해요. 성수기긴 한데 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3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만 3천 원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너무 많이 실적이 미스가 나가지고 12만 3천 원 부근에선 저는 뭐든 해보긴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기관도 이건 실적을 몰랐나 봐요. 최근에 기관이 오히려 저점에서 자꾸 당기고 있었는데 실적이 좀 깨졌죠.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은 실적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달바글로벌의 예를 들면 얘는 2분기 때도 실적 때문에 그때부터 빠진 거거든요.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컨센은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컨센이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빠졌으니까요. 아, 코스 닭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잠깐만요. 아이씨, 퓨처캠 잘 가네. 퓨처캠은 잘 가네요. 이 와중에 또. 퓨처캠이나 할 걸 그랬다. 제가 이거 어제 TV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지 말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IT. 하나마이크는 안 좋더라고요, 오늘. 심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것들 다 안 좋아요. 어제 땡겼던 애들 전부 안 좋습니다. IT가 생각보다 오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게 선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요. 이거 어제 밑에서 땡긴 게 선반영이라고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밑에서부터 땡기고 오늘 갭상승한 데까지가 선반영.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쵸. 쉽지가 않네요. 자, 화장품도 안 좋고,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뭐, 엔터도 안 좋고. 아까 보니까 전고체 정도 좋던데. 전고체도 좀 내려왔네. 지금 지수가 너무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원래. 너무 빠지면. 지금은 사실 아침 대비해서 너무 음봉으로 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코스닥이 고점에서 오늘 고점도 아니지 시가 부근에서 25포인트 밀었습니다. 지금 시가 부근에서 25포인트 밀었으니까 대략 한 2% 빠진 체감일 거예요 아마 지수가. 금융주 좋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좋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나마 버티는 게 그나마 거래소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플러스지 하고 봤더니 금융주가 플러스더라고요. LG엔소라고 금융주. 근데 저는 금융주를 매매를 안 해서 아예 보지를 않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금융주가 올라갈 때가 제일 좀 별론데. K3가 상한가 보나?
전 사실 오늘 같은 날 1번이면 바이오 사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면 뭐 혹시 어제 방송 보신 분 1번. 어제 밤에 제가 방송했거든요. TV 방송. 예. 제 타픽은 퓨처캠이긴 했습니다. 얘는 세네요, 근데. 이 어제도 좀 셌어요. 이제 어제 원래 이거 매매하려다가 막판에 요거 매매하려다가 S2W인가 이거 매매했어요. 그래서 S2W를 아이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긴 했는데 퓨처캠이 더 좋았네. 오늘 쭉 치고 가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할로라도. 보고 사셨으면 5% 수익은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5% 먹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이 전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과도기라서 이런 시장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비추세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지금은 좀 그건 자제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따라붙기보다는 차라리 떨어질 때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시장 같다.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빠질 때도 지수가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제 달바 같은 거는 이게 살 타이밍이 사실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왜냐면 제 기준에서의 살 타이밍은 여기서 이제 한번 밀릴 때 정도? 아니면 아싸리 밑에 있던가? 실적 없이 만약에 한 15만원 초반 왔으면 저는 샀을 것 같긴 해요. 실적 없이 15만원 초반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으면 저는 솔직히 샀을 것 같은데 실적이 나오면서 깨지니까 이제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그 뭐죠? 최대한 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저도 망설여지는 게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에요.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막 급할 필요는 없죠, 애초에. 야, 근데 이거 참. 이거 기관이 올린 건데 기관 애들 다 물렸네. 고싹이 너무 많이 밀리네요. 7포인트. 하락 종목도 1000개 넘었고요. 이불에 다 빠져라. 나 사야 돼요, 이거. 아직 못 샀단 말이죠. 이제 판 가격 왔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판 가격이 와서 더 빠져야 되는데 조금만 싸게 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게 33,000원이면 아예 걱정 안 하고 그냥 사도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할 거 없이. 345, 330 뭐 이 정도 보이네. 동원아택도 계속 세구나. 최근에 요런 바이오에 요런 트렌드 하나 있는 건 아시죠? 뭐냐면 D&D 파마텍이 메세라랑 연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드뮴.
뭘 사요? 뭘? 달바? 제가 달바를 근데 지금 사람 얘기 안 했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난 살 거라고. 이거 왜 이렇게 일찍 사셨어요, 이거를? 일단 달바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12만 3천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조금 추이를 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장도 안 좋고 굳이 여기서 막 덤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오래 기다리면 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글쎄 저는 오늘 좀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달바 많이 들고 있으면 물량 좀 줄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12만원대는 무조건 한번 보여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자 이야기 에드민 맞죠? 저도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에드민이 된다. 에드민이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에드민이라고 썼지?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셋 다 좋아요 지금. 이뮤노반트. 네.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엮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제 특징은 메세라는 D&D 파마텍의 오랄 링크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메세라가 이제 상장한 지 한 1년 됐나?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상장한 지 한 1년 됐을 거고, 얘가 지금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붙었죠? 메세라 인수하려고. 근데 메세라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오랄링크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이 올라가는 거고. 이제 에보뮌도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죠. 에보뮌은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라이센스 2는 해간 이제 제약사인데, 참고로 에보뮌 대표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제약사를 차린 이후에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대형 제약사 빅팜에 판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세라 같은 스토리를 지금 시장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뮤노반트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고, 이거는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이뮤노반트 관련돼서는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얘네 주가가 그래서 다 좋은 건데 가장 최근에 지금 한올이 제일 좋네요. 한올이 지금은 제일 좋고, 이때 10월 31일 날 기사가 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근데 요쪽이 요즘 약간 유행한다. 요런 형태의 어떤 스토리가, 요런 형태의 스토리가 유행하고 있어요. D&D는 뭐 얘 대장이잖아요. 대장주가 돼버렸고. 에이프릴 원래 좋게 보던 건데 이제 저런 스토리가 이제 붙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오 트렌드에서 요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2차전지. 2차전지도 아까보다 많이 내려왔죠? 스캐시도 많이 내려왔네. 자, 지수 음전했습니다. 지수 음전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오후장을 약간 타겟팅해서 볼 거거든요.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 박스 보고 있어서 저는 오늘 시가에 주식을 안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좀 저도 지금 종목이 많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생각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이제 수급이나 움직이는 걸 봐서 오후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이거 30분 봉 보시면,
아침에 매수 사인 나오지 않았나요? 예, 나왔어요. 근데 비추세 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완전 비추세 장에서는 매수 사인 나오면 사면 안 돼요, 오히려. 예. 아침에 갭 뜨고 이게 사실 매수 사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갭이 컸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비추세를 예상을 한다면 조금 경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어제 저점은 사실 안 깰 것 같거든요. 단기로는. 뭐 나중엔 깰 수 있는데 단기로는 안 깰 것 같고요. 좀 위아래 진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아래 진폭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실적 시즌은 항상 유행이거든요, 원래. 실적 시즌은 유행을 좀 많이 따라가요. 무슨 소리냐면,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달바가 어제 실적 오후에 발표하고, 어제 시간에부터 급락이었어요. 10%가 빠졌었어요. 어제 오후 시간에 의해서부터. 이유가 딱 명확하죠? 실적이잖아요, 그냥. 이유는 딱 실적이고, 어제 시간에 또 약했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실적이 미달됐어요. 요것도 실적이 미달돼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오른 주식이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실적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저 역시도 실적 시즌 이후에 화장품 보려고 했었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시간에부터 막 깨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에 민감하게 보는 거죠. 실적이 안 좋다니까요.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많이 안 좋은 거예요. 160억이면. 그리고 실적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안 좋아요. 뭔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고요. 저 역시도 사실 노타에 좀 많이 주목을 했던 이유가, 전 온디바이스 좀 갈 것 같았거든요, 노타 때문에. 노타 때문에. 왜냐면 노타 AI는 이제 비상장 때부터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해본 회사라서, 요거 상장하는 일정은 뭐 진작에 알고 있었고, 얘가 공모가가 9,100원이었어요. 지금 상장하고 5배 오른 거거든요. 첫날부터 이미 2배 올라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AI 경량화, 효율화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나 AI 솔루션 기업들과 좀 밀접해요. 심지어 이제 저 회사가 이제 협업을 하거나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플리토. 근데 얘도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장영향 받아서 내려오고, 그냥 노타 혼자 올라갔습니다. 약간 그런 상태고, 보니까, 어제 한번 움직였던데, 뭐죠? 매출이 없고 적자 기업인데 노타가 왜 주목을 받냐고요? 매출이 없고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안 나온, 매출이 없고 적자 기업 맞아요. 지금 시총이 좋습니다. 1조 2천억이에요. 솔직히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조단이 넘어가는 건 조금 오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조까지 넘어갔네요. 실적 없어요. AI나 로봇 기업들은 실적이 없죠. 거기에서 실적을 찾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제 필적하는 폭락장입니다. 그 말이 뭐냐? 원래 체감상 폭락이 제일 세게 느껴질 때가 어제처럼 아싸리 그냥 지수를 찍어 누를 때 하나하고, 그냥 체감적으로 지수 폭락이라고 느끼게 되는 게, 그리고 혹은 보통 이제 폭락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지수가 그냥 찍어 누를 때,
어제처럼. 어제 막 장중에 막 2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시장이 좋았는데 갭상승해서 찍어 누를 때 오늘입니다 이게. 왜냐면 갭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체감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사실상 시가에서 3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참고로 어제 코스닥이 24포인트 빠졌어요. 어제 종가까지 결국은 어제 코스닥이 24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거의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만큼의 이제 그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가에 그 잔상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어제는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뺐다가 또 밑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박스로 가는 과정이 다소 조금 터프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그냥 그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 1번.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 주식을 사는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아침에는 주식을 사는 날이 아니고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날이에요 애초에. 만약에 내 생각,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가 갭상승 출발해서 더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내가 주식을 또 들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만 이야기 드리면요. 비추세장이 예상되면요. 될 때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 사야 돼요. 오를 때 팔아야 돼요. 뭐 얼만큼 빠지고 얼만큼 오를지 몰라서 이게 문제겠지만 기본 생각을 이렇게 비추세장에선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딴 건 지금 다 까먹으셔도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1번이요. 딴 거는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상했을 때 비추세장 혹은 박스장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면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회원방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오늘 개파락 출발했으면은 전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종목을 좀 살려고 했거든요. 차라리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으면. 갭상승 출발을 하고 4100 출발하고 이러니까 제가 일단 보려고 했던 걸로 이제 시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고. 반대로 오늘 어떻게 끝날지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일방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오후에 반등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오후 되기 전에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 좀 여유롭게 지금 유튜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점심 때부터 매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종목들은 몇 개 골라놓긴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다고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사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전히 좋게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빠질 때 사는 것도 좋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거고요.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IT도 전 하나마이크로는 사실 사고 싶긴 하거든요. 오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나도 결국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마이크로는 어제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어제 가격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손이 잘 안 나가네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이 가격에 사고 싶었어요. 지금 가격에. 근데 그거를 못 사서 좀 아쉬웠는데 왜 그 가격을 다음날 줬는데 손이 안 나갈까?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이제 추세를 기간을
어느 기간을 자꾸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분봉 단위로 보자면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봉 단위가 아니라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자면 추세가 하락이라고 보긴 지금 어렵죠. 기본적으로 추세가 꺾이려면요, 최소 3,800은 깨져야 돼요. 완벽하게 깨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인 거고. 종목도 한번 좀 볼게요. 이쪽도 아침에 좀 좋더만 다 내려왔네. 기분 어떻게 된다. 야, 이거 많이 올랐네, 씨. 아휴, 그래. 아깝다. 제가 오전에 사실 보던 종목인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패스했거든요.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일 거예요. 유니크라는 회사인데. 아휴.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로봇하고 연관지어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거 어제도 사실 차트상 좀 발견했는데 시총 작아서 패스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또 뜨길래 제가 챗GPT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니크가 로봇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아침에 혼자 뚜닥뚜닥 물어봤더만 없대요, 관련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차트가 이뻐 이러고 말았는데 급등이 나왔군요. 아까 제가 오전에 볼 땐 4%였어요. 에휴, 모르겠다 이런 거는. 최근에 보면 SJG 세종? SJG 세종 요거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그다음 DIC. 이거 저번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 자리에서 왜 DIC 안 보냐고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챗GPT 거짓말해요? 그것까진 모르겠고. 예전에 여기서 어떤 분이 왜 유니크래요. DIC 안 보시냐고. 아유, 자리 좋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 같은데. 얘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로봇하고 좀 연관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엄청 싼데, 자동차 부품만 하면 밸류에이션 리밸런싱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으면 리밸런싱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보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유니크 오늘 왜 올라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또 괜히 하네. 아진산업. 얘는 좀 내려왔네. 얘도 이때 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 얘는 내려왔네요. 뭐 별 이슈가 없나 보죠. 근데 로봇이래. 자동차 부품은 실적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 중에 밸류에이션 나쁜 기업 찾기가 더 어려워요. 엄청 싸요 다. 자동차 부품은.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자동차 부품은. 그리고 그 알파가 붙으면 생각보다 되게 잘 간다. 잘 가더라.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SJG 세종이나 DIC 같은 게 최근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탄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서. APR 실적 나왔나요? 실적 나왔네. 방금 나왔나 보네요. 961억. 이것도 쇼크인가? 잘 나왔는데 얘는? 근데 빠지네요. 961억이 나왔으면 잘 나온 건데 왜 빠지냐 얘? 잘 나왔는데. 뭐 스트릿 컨센이 있나요 얘도?
아, 급락을 하다가 올라온 거구나. 아, 지금 실적 발표는, 하고는 빠지네. 뭐야, 이게. 아, 시총이 10조다, 10조, 근데. 감성.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컨센을 하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요즘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런 게. 저게 컨센 하회라는 주장이라면, 그거예요. 스트릿 컨센. 뭐, 스트릿 컨센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스트릿 컨센. 길거리 예상치.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실적 좋은 애들이 갑자기 빠지면. 근데 요즘은 스트릿 컨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심지어 그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3개월 추정치, 2개월 추정치, 1개월 추정치가 있는데 최근 제일 좋았던 추정치보다는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 자꾸. 근데 지금 3개월 전보다 40% 예상 실적이 높았던 거고 이것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실적은 이 정도면 좋죠 뭐. 계속 또 성장하네. 300, 500, 800, 900 계속 성장하네요. 이건 실적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좋아도 빼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좋아도 빼니까. 자, LS 티라요텍이 요즘 많이 올랐죠. 이런 주식이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기다리면 한 방 터지는 형태의 유형인데 그래도 LS그룹이고 하니까 이 시총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시총 되게 싸요. 1800억이네 로봇주인데. 화장품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화장품 많이 빠져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화장품은 사실 종목별로 좀 달라요. 별로 조금씩 다른데 3분기가 원래 비수기예요.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분기에 보통 추석이 있잖아요. 이때 추석기잖아요. 추석. 4분기에 뭐가 있어요? 4분기에 뭐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무슨 쇼핑 관련 이벤트들, 뭐 블랙 무슨 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데이들이 많잖아요. 4분기에.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가 원래 성수기예요. 제가 애초에 저의 화장품에 대한 그 시각은 계속 동일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볼 예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굳이 드리면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분기 실적이 애초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안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4분기가 성수기라는 거는 변함은 없기 때문에, 뭐 당장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매수할 것 같아요. 조만간 매수할 듯. 당장은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흐름 봐가면서 조만간 저는 화장품을 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릴게요.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화장품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근데 제 원래 시각에서 조금 바뀐 겁니다. 원래는 시작 시즌 끝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살려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4분기 내에선 저는 진입을 할 것 같긴 해요. 포인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지수가 또 조금 올라왔네.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저 지수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셨죠? 아까 좀 장중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저는 오늘 하루만 보면 그냥 지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왜냐면 비추세장이거든요. 갈 것 같으면 내려오고, 아이고, 내려와서 큰일 났네 하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선지, 잠깐만, 오늘 옵션 만기 아닙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요. 이것도 외우십시오. 옵션 만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아셨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늘 오후쯤 매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어딜지 지금 저는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사이에 아까 거래소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면서 저점은 사실상 오늘 장중 저점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해야 되고 바빠서 바쁜 것도 사실 있는데 점심부터 좀 종목을 볼 생각인데 이미 골라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부터 볼 생각이고 좀 내려오면 본다는 관점이 맞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오늘 하루밤 보면 그런데 조금 거기서 범위를 넓게 보면 3,800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열어놓고 보자 정도의 생각이고 아주 짧게 봤을 때는 근데 3,800까지는 안 갈 것 같다 해요. 예,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어제 밑꼬리를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지수가 4,100 이상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수 몇이에요? 4,020이죠. 지금 4,020이잖아요.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분봉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4,100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코스닥인데, 사실 저는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이 가야 된다. 뭐 당위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도 어제 저점은 깨지면 안 돼요. 코스닥은 880이 지켜지는 그림? 빠져도? 그런 그림으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까지가 몇이야? 68. 아, 이거 좀 되게 미치다, 저기. 주고. 아, 참, 그러네. 코스닥은 일단 800,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제 저점이 안 깨지는 선에서 880을 저점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 코스피는 어제 저점 안 깨질 거는 같은데 단기에는. 근데 전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3,800까지는 그 정도. 지금 지수 위치가 되게 싸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이제 지금 4,029 이러잖아요. 저게 싸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좀 내려온다 싶을 때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종목별 매매하면서 조금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수의 흐름을. 큰 그림은 바뀐 거 없어요. 전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메리트가 되게 많은 시장이라고 보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게 올라가네.
지금 그냥 오락가락 하는 중이니까. 왜 가는 거야? 야, 얘가 차트는 이쁘다. 양자가 움직이네요. 잠깐만. 우리로 혼자 움직이는 거구나. 엑스게이트. 얘 좋아 보이는데? ISTK. 처음 왔어. 온디바이스에 대한 시각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 좋게 봅니다. 온디바이스에 대한 시각은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도 좀 올라온 게 있네요. 몇 개. TS 이런 거 좋네. ISC. 소켓 쪽이 오늘 조금 좋은가 보네요. 머니가 PS, PSK, 장비 쪽. 저는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쭉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세 날 때까지. 기한은 한 연초까지 해서. 짧으면 연말, 길면 연초까지 해서. 만약에 생각대로 안 돼서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있는 AI는 좀 편하게 그냥 들고 가는 방향이 맞아 보인다. 매일매일 치고 빠지고 매매하는 거는 레거시가 맞는데 그쪽이 빠르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들고 가기엔 온디바이스가 더 좋아 보이는 가격 레벨이다. 그리고 최근에 유리기판이 잠깐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봐요. 유리기판 실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유리기판주도 실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27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될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 CXL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이게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런 종목들을. 최근에 유리기판이 먼저 어쨌든 그 고도화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요즘 이슈가 되게 많았지만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노키아 지분 산 거거든요. 지분 매입 조 단위로, 노키아 지분을 조 단위로 매입을 했다라는 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 고도화에 대한 건데요. AI 시대. 이걸 이제 파고 파다 보면 유리기판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이제 PCB 기판 쪽도 관련이 있고요. 이것도 기판이네. 예,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회사는 이제 통신 칩 쪽인데, 사실 이거는 회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많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이거 너무 뻔하니까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신이래. 6G 관련주들 있죠? 통신 장비 업체라고 해야 되나? 통신 장비 업체들. 이 KMW 대표되죠? KMW 주가 어떤 거야? 좀 올랐을 텐데. 그래도. 그쵸. 올라서 이러고 있네. KMW. 어떤 이제 저 스토리 때문에 유리기판이 최근에 좀 관심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해지? 2차전지 오늘은 2차전지가 전고체가 좀 세긴 했었는데 제가 2차전지에서 좀 주목하는 건 에코프로가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에코프로도 잘 나왔고 LNF도 잘 나왔고 확실히 2차전지가 실적이 좀 터닝되는 게 이제 소재 기업들에서 좀 보인다라는 거. 사실 이게 어제 실적 발표였거든요. 에코프로가 묻혔어요. 어제 장이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좀 가라했는데 지금 또 장 막 흔들흔들 하니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정이 뭐 잘 나오진 않았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뭐 그래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2차전지는 전 이쪽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좋게 보던 애들은 이제 강원에너지 이런 건데 이미 급등을 좀 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기엔 좀 그래요. 좀 많이 올랐잖아요. 2배 딱 올랐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포인트에서 지금 한 8, 90%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기엔 좀 그렇고요. 여튼 근데 이제 전해질은 전해 쪽 얘기하는 건가? 바닥은 바닥 같은데 실적이 좀 아직은 별로더라고요. 바닥은 바닥. 여기 차트만 보면 이뻐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쁘고 WCP인가 얘도 차트 나쁘지 않더라고요. 완전 바닥에서. 근데 WCP보단 SKI보단 첨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첨보가 대장입니다. 첨보가 대장인 것 같고 근데 실적 돌아 나오는 속도는 확실히 양극재보단 느려요. 그건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같이 좋아질 겁니다. 2차전지는 지금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시차만 있지 같이 좋아질 거다. 일단은 역시나 2차전지는 양극재구나. 소재부터 봐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게 전고체나 뭐 이런 쪽이 붙을 것 같아요. 전고체나 이런 쪽. 한 종목만 지금 탑픽으로 얘기하라면 저는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이게 그 전에 만약에 누가 저한테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2차전지에서 한 종목만 탑픽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했으면 저는 강원 에너지였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고 그리고 약간 히든으로 갈 거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주가가 안 가더라고. 나중에 전 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녹스 이런 거 갈 거라고 사실 봐요. 이녹스 볼까? 네. 야, 쎄. 강원에너지 움직이기 시작할 때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거래가 없어서 그런지 또 요즘 장도 안 좋았고 슬금슬금 밀렸는데 결국은 갈 거라고 봅니다. 얘는 음극재이긴 해요. 실리콘 음극재. 저런 것들은 가면 좀 세게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 근데 APR은 왜 미는 거야? 실적 좋은데. 화장품 분위기가 화장품주가 참 그런 게 달바글로벌이 이상하게 자꾸 분위기를 망쳐놓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저번에도 달바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 화장품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 3개월 동안. 오늘 또 그러네요. 잠깐만, 내가 원래 보고 있던 것도 좀 봐야겠다. 이쪽.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그랬다고요. 3개월 전부터 화장품주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뭔가 바뀔까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안 좋네. 또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ESS에 대해서 그 펜타닐 관세를 깎아주기 시작을 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시장이 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부담된다. 요것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를 실적으로 일단 커버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셀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 SDI인데 얘는 대신 ESS ESS 예상치를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일부 기업들의 호실적과 ESS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 2차전지가 최근에 강했던 원인 중에 가장 컸던 건 ESS라고 봐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ESS는 봐야 될 것 같고, ESS 관련주들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뭐, 서진, 한중, 신성, 뭐, 이렌텍,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요, 좀. MSCI 편입전의 상승 편입회화. 너무 디테일한가? 잠깐만요. 제가 오늘 11시 20분까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예. 잠깐만요. 문자반 회원분들 포함 저희 회원들 문자 확인하시고, 자, 원래 이제 한 12시쯤, 그러니까 점심시간? 그때쯤부터 좀 종목을 보내려고는 했는데, 아까 종목은 미리 한 2개 정도 골라놨다고 했잖아요. 타이밍상 요 정도에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보내놨으니까, 분할 매수 하십시오, 분할 매수. 다음 단기 손절가, 즉 비중 축소하는 가격 엄수하셔야 되고, 손절가를 더 짧게 잡을 수도 있기는 한데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있는 걸 감안해서 제가 설정한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근데 제가 워낙 좋다고 많이 얘기한 기업이라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대표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대표주 매수, 대표주 매수. 나머지 하나는 원래 좋게 보던 기업.
이 두 갈래로 보는 게 제일 현명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장 그 단기 트렌드? 그러니까 초단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단기 트렌드가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단타 칠 수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단타 칠 수도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번과 2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내려올 때 사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뭘 사야 되느냐가 이런 거라고요. 예, 아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내려올 때, 지수가 내려올 때 사라는 게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예. 올라올 때 얘가 제일 빨라요. 업종 대표주가. 그리고 원래 좋게 보던 기업은 사야죠. 예. 원래 좋게 보던 기업을 사야지 뭘 삽니까. 예. 내가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종목을 사야죠. 예. 되든 안 되든 그런 거에서. 한올바이오 엄청 세다 오늘. 중해제야? 얘도 은근히 올라오네. 유일에너테크. 와. 얘 바닥에서 3배 올랐네. 얘가 시가총액이 300, 400억이었거든요. 지금 1000억 됐네요. 제 기억에 얘가 시총이 한 400억 정도 됐었는데 한 달 만에 1000억 됐습니다. 300억 되었어요. 300억. 응? 장기 뭐야? 매집이요? 근데 뭐 분할 매수, 매집이란 표현까지 저는 못 쓰겠고요. 우리가 뭐 수억 굴리는 것도 아니고. 매집? 분할 매수. 근데 분할 매수를 사실 그거죠. 방법론이 분할 매수는 여러 번 할수록 오류가 적죠. 물론 여러 번 하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 번 할수록 좋죠. 막상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이게 좀 그 뭐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아서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저는 한 2번 정도 나눠서 사는 정도? 요까지만 해요.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매매하고요. 아니, 투자하고 싶으면 뭐 나눠서 사야지, 뭐 어떡해요. 근데 돌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눠서 살 거면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무조건 맞잖아요. 이런 거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박스 구간에 있다. 아, 이게 동그라미잖아, 이거. 뭐 이런 박스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밑에 있을 때 많이 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할 거면. 내가 돌파해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의 가시성을 먹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싸게 사야죠, 뭐. 예. 단기 매매할 때는 가시성을 또 취할 때도 많은 거니까, 뭐 돌파 매매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로는 대체 왜 센 거야, 근데? GND파만 돌아오네. 노타 이제 다 빠진다. 근데 이거 100% 장담하는데 오늘 또 노타 같은 거 물리시는 분들 나와요.
그걸 어떻게 사지 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수가 또 내려오죠. 흔들흔들 계속. 어제 재밌는 수급이 사실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요런 게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분 남았네. 차라리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장이 맞아요. 지우자 그러네. 어제 개인이 풋을 엄청 샀어요. 외국인이 팔고요. 170억이나 샀잖아요 어제. 개인이. 이게 뭐 환매도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170억이나 풋을 샀다라는 거는 신규 매수도 꽤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풋을 170억을 샀다? 오늘 박살 났겠죠 아침부터. 그쵸? 지금 지수가 또 많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근데 아침에 아마 이미 박살이 났을 겁니다. 볼까요? 풋. 한 550? 550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왜 까도 이렇게 비싸냐. 예, 일단 아침에 시가부터 반토막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나름 좀 비싼 옵션이에요. 싼 옵션은 더 많이 빠졌겠죠. 보통 개인들은 싼 옵션 거래 많이 하는데 다 반토막 이상으로 출발했네. 지금은 한 20%, 30% 빠져있고. 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수급이 이래요. 오늘 수급판이 이렇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수급 현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천차만별일 수는 있어요.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뭐가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툴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물은 만기약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한 방향으로 쏠리는 거는 만기약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 오늘은 500계약밖에 매도가 없죠. 그럼 최근에 보면 이날 만기약 때렸죠. 11월 4일날 12,997계약. 그리고 어제 폭락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날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때리면서 빠진 거거든요. 이날도 이제 만기약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환매수가 한번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환매수가 좀치 안 나오네요. 그쵸?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옵션은 100억 단위를 저는 기준으로 봐요. 요게 이제 10억이거든요. 18억, 10억, 2억, 11억 이렇단 말이에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100억은 넘어가야 된다. 하루에. 그럼 그것만 저는 의미 있게 본단 말이죠. 오늘은 의미 있는 수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그렇고요. 그냥 주식만 파는 거지. 어떻게? 프로그램 동반해서. 그리고 기관이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기관에서 금융투자 비중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쟤네들은 외국인 선물 팔면 팔고 선물 사면 사고 그리고 온갖 ETF 해지 물량들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라 저게 어떤 방향성을 뜻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수급을 보면 사실 최근에 금융투자 수급이 은행 이런 것도 그래요. 은행 이런 것도 이건 일시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금투수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있는데 얘네들 요새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계속 파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관이 막 사기도 하고 했는데 그 좋고 나쁜 건 없죠. 예.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의 투자 주체들이 한 게 아니라 금투가 산 거예요. 다 금투. 사는 날 보면 전부 아이고 왜 이렇게 나와?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사는 날 보면 기관이 다 금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주식 매매 물량들도요, ETF가 지금 활성화가 돼서 아마 그럴 텐데, 이 ETF랑 연관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ETF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랬던 시절에는 수급만 가지고도 지수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정확도가 아주 높았거든요. 진짜로. 수급만 가지고도. 요 파생만 가지고도 예측하기가 어느 정도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해지랑 ETF 활성화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섞여 있는 게 많고 예전처럼 예측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안 볼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랍에 있을 때 이제 어깨너머로 봐가면서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 줘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증권사 프랍들이 파생도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증권사 프랍에 있었는데 거기서 선물 옵션 매매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선배들이 안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매매 하시는 분도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로직을 가지고 자동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로직을 누가 훔쳐갈까봐 퇴근할 때 그 회사의 PC에 있는 로직을 전부 지우고 USB에 담아서 퇴근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서 그 USB에 있는 걸 다시 깔아요. 그걸 매일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 지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안 알려줘요. 즉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팀 단위로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튼, 아이고. 지우고. 자, 지금 19분인데,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오늘 저점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정도라고 봅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뽑을 때, 저 신입사원 뽑을 때, 좀 애매해본 사람을 뽑죠. 근데 아무리 신입사원이어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뽑진 않아요. 정말 기초만 알려줍니다. 예. 매수는 요거를 누려야 되고, 매도는 요거를 누려야 되고. 매수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 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고, 환매수는 매도한 것을 매수할 때 환매수라고, 이런 것만 알려줍니다. 자, 저는 오늘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제 개인 유튜브는 11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부터 제 개인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뵐게요. 그리고 요 굿모닝 작전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